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 집 경제에 그것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어떠세요? 좀 먼 얘기 같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저 멀리 중동에서 벌어진 한 분쟁이 어떻게 미국 에너지 산업에 어마어마한 호황을 가져왔는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다고, 바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업체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테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보시죠. 무려 5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84조 원?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액수죠. 이게 바로 미국이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랑 새로 맺은 에너지 계약 규모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인 거죠. 이게 그냥 나라끼리 계약서에 도장 찍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장은 훨씬 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여기 차트 한번 보세요. 쉐니어나 벤처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LNG 수출 기업들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시장이 곧바로 움직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점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전쟁이 미국 에너지 회사들한테는 이런 대박이 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위기는 정말 한순간에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먼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터졌고요. 그러자 이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목줄인 호르무즈 해역을 딱 막아버립니다. 근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카타르에 있는 핵심 LNG 생산 시설이 공격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카타르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더 이상 가스 공급 못한다고 손을 들어버린 거죠. 여기서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라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천재지변 같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까 계약 못 지켜도 우리 책임 아님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합법적으로 가스 공급을 딱 끊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그럼 그 구멍이 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280만 톤. 이게 시설 파괴 때문에 한 해 동안 생산하지 못하게 된 양이에요. 말 그대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정말 거대한 싱크홀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뭐 한두 달 고생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파괴된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만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2030년은 돼야 정상화될 거란 얘기죠. 시장은 그야말로 장기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공급 쇼크에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시아로 한번 옮겨보죠. 이게 당시 우리나라의 LNG 수입 현황인데요. 보시면 다행히 수입선을 여러 나라로 나눠놔서 카타르 비중이 한 14% 정도 됐어요. 14%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네? 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에너지에서 14%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만큼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건 정말 심각한 위기였죠.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제조업 중심인 일본, 대만 같은 아시아의 경제 대국들이 전부 똑같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장기 계약이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나라들 앞에는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첫째, 어떻게든 새로운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는다. 둘째, 그게 안 되면 가격이 2배, 3배 넘게 뛰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 현물 시장에 울며 겨자 먹기로 뛰어들어서 비싼 돈 주고 가스를 사온다.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바로 이렇게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던 절박한 순간 시장의 필요와 지정학적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구원투수처럼 등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미국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 US라고 표시된 미국산 가스 가격을 보세요. 이게 항상 제일 쌌던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안정성이었습니다. 다른 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할 때 미국산 가스는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였거든요. 바로 이 점이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던 거죠. 그럼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안전했어요. 미국에서 오는 배는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날 필요가 전혀 없었죠. 둘째,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딱 맞았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패권을 통해서 동맹국들을 돕고 싶어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 당장 팔 수 있는 가스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장기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결과는 뭐 불 보듯 뻔했죠. 아시아 국가들이 너도 나도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앞장서서 미국과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고 대만도 텍사스에 있는 회사랑 손잡고 수입을 늘렸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멀리 알래스카에 LNG 파이프라인을 짓는 무려 440억 달러짜리 거대 프로젝트에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거대한 국제 정치,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매달 받아보는 가스요금, 전기요금 고지서가 사실은 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 경로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과정을 보면 정말 간단해요. 일종의 비용 연쇄 반응인데요. 먼저 우리나라 같은 수입국들이 더 비싼 돈을 주고 미국산 LNG를 사오겠죠? 그럼 그 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소의 발전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올라간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가스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각 가정과 회사에 고스란히 청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비용이 전가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현상이 말해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가장 싼 에너지가 최고였다면 이제는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가 최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즉, 더 싼 가격을 포기하는 대신 안보와 신뢰를 얻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싼 에너지 가격이 과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당연하게 지불해야 할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격표가 되는 걸까요?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급변하는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봐야 할 질문입니다.